어사가 술석 잔을 받은 사연. 한 선비가 시종 하나를 거느리고 평안도 평양을 지나 순천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에 선비는 시종을 시켜 먼저 근처 읍에 들어가 머물 곳을 찾게 하고서 자신은 천천히 주변 경치를 구경하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서는 선비에게 짐이 없음을 보고는 화풀이하듯 말했습니다. 하필이면 빈털터리를 만났구나. 그 잘난 못이라도 벗거라. 도적들은 칼을 들어 위협했고 선비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선비가 먼저 도포를 벗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서는 도적들 사이로 휙 지나갔습니다. 도적들이 깜짝 놀라 주변을 살필 때 웬 청년이 멀리서 두 번째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 화살이 이번에는 한 도적의 상투를 꿰뚫었고 놀란 도적들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격으로 재수가 없도다. 그 직후 위기를 느낀 도적들은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선비가 옷을 추스르고 있을 때 활을 쏜 청년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젊은이 덕분에 무사하오. 고맙소. 그나저나 활솜씨가 대단하구려. 과찬이십니다. 도적도 불쌍한 백성이라 죽이지는 않고 겁만 주려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청년은 무척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주 사람인 청년 안영만은 어린 시절에 향장 김초씨의 딸과 혼약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인 부모끼리 언약한 일이지만 안영만과 김신여는 당연히 부부가 되리라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안영만의 부모가 급병으로 세상을 떠난 틈을 타서 같은 동네에 사는 부잣집 총각 박창우가 미모 뛰어난 김신여를 탐내어 아버지를 통해 김초씨에게 청혼을 넣었습니다. 친구와의 선약이라 그럴 수 없어. 김초씨가 단호히 거절하자 박 부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안주 병사에게 청탁해 일을 꾸몄습니다. 안주 병사는 평안도 안주 지역 군사 책임자로서 성곽 방어와 지역 치안을 맡은 인물입니다. 병사는 이리저리 김초씨를 못살게 굴며 압박해도 소용이 없자 활쏘기에서 장원한 사람이 김초씨의 딸과 혼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안영만이 제법 활을 잘 쏜다던데 어떠소? 김초씨는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안영만의 활 쏘는 실력이 박창우보다 뛰어났기에 병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활쏘기를 겨루는 편사 전날 오후 박창우가 친구들을 시켜서 안영만에게 폭행을 가해 어깨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안영만은 활을 제대로 쏠 수 없었고 결국 박창우에게 패했습니다. 안영만은 전날 느닷없이 당한 봉변을 하소연했으나 무시됐습니다. 무인이 핑계를 대다니 사내답지 못하구나. 병사는 고개를 저었고 풀죽은 안영만을 바라보면서 박창우는 이겼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안영만의 패배 이유를 아는 김초씨의 딸이 반발했습니다. 김신여가 목을 메어 자살하려는 소동이 일어났고 김초씨는 병사를 찾아가 다시 한번 편사를 해서 그때도 지면 승복하겠노라 말했습니다. 내 특별히 허락할 테니 차후에 두말하지 마오. 그 소식을 접한 안영만은 한동안 고민하다 전격적으로 집을 떠나 마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다시 겨루보아야 어깨를 다친 상태로는 패배가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초씨는 안영만이 없는 상태에서는 편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병사도 안영만이 곧 돌아오리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중에 세월이 어느덧 1년가량 흘렀습니다. 안영만은 산에 들어가 활쏘기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도 관역을 마칠 정도가 되자 안영만은 하산했고 우연히 도적에게 시달리는 선비를 발견하고 활을 쏘아 물리쳤습니다. 안영만의 도움으로 공경에서 벗어난 선비는 사실 평안도를 암행하는 어사였습니다. 일의 앞뒤를 파악한 어사는 정체를 밝힌 후
안영만에게 자신의 계책을 말해줬습니다. 내가 이러저러 할 테니 그대는 이렇게 하도록 하오. 네, 알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약속하고 헤어졌으며 어사는 얼마 후 허둥대며 두리번거리는 시종을 만나 순천이 아닌 안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사가 바로 안주 병사를 찾아가서 신분을 밝히자 상대는 당황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어사께서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지금부터 1년 전에 향장 김초 씨의 딸을 걸고 활쏘기를 한 적이 있었다던데 사실이요? 어사가 이런저런 말 끝에 지나가듯 묻자 병사는 긴장하며 답했습니다. 그렇사온데 어사또께서 어떻게 그 일을 알고 계시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일부러 천인들이 묵는 마방집에서 밤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네. 그 말에 병사가 납득하는 낯빛을 보이자 어사가 자연스레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편사에서 누가 장원하여 김초 씨의 딸과 혼인했는가? 병사는 사실대로 제시합을 앞두고 안영만이 벼랑간 사라져서 혼인 얘기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초 씨는 지금도 이 고을에 사는가? 어사의 질문에 병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번 불러보게. 어떻게 생긴 자인지 보고 싶으니 말일세. 병사는 내키지 않았으나 어사의 지엄한 말이라 어쩔 수 없이 하인을 시켜 김초 씨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김초 씨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령하자 어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딸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 하더구나. 자식이 부모의 명을 따르지 않겠다니 세상에 그런 도리가 있는가? 어사의 뜻밖질책에 김초 씨는 조심스레 반박했습니다. 딸아이가 철이 없기는 하나 순종적이옵니다. 다만 본사에 있어서만은 정당치 못한 일이 있어 따르지 않았으니 지금의 항우는 지당치 않다고 생각하옵니다. 이때 병사가 끼어들어 겁을 주며 더는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엄하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어사는 그걸 눈치채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안주 바닥에 안총각 이외에는 쓸만한 총각이 없단 말인가? 그건 아니올시다. 김초 씨가 이처럼 답하자 어사가 뭐라 말하기 전에 병사가 재빨리 끼어들어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 편사를 버릴 것이니 그리 알고 대령하라. 병사의 신속한 조치에 어사도 김초 씨도 더 이상 뭐라 말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청천강 기슭언덕 위에 자리한 백상루에서 활쏘기가 진행됐습니다. 급작스러운 일이었으나 김신여 미모를 잘하는 청년 몇 사람이 박창우와 더불어 참가했습니다. 총 3순이 치러졌는데 여기서 수는 활을 쏠 때 각 사람이 화살을 5대까지 쏘는 한 바퀴를 의미합니다. 박창우는 첫 번째 순에서 2중, 두 번째 순에서 3중, 세 번째 순에서 3중하여 합계 8중으로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그걸 본 어사가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한순에 2, 3중밖에 못하고 장원이라니 우습구려. 마침 나와 동행한 청년이 있는데 그도 아직 미혼이니 한번 쏘아보게 함이 어떻소? 병사는 속으론 못마땅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기에 무방하다고 동의했습니다. 너는 어서 가서 안총각을 데려오너라. 어사는 하인을 시켜 안영만을 불러오게 했고 잠시 후 등장한 의복남루한 젊은이를 보고 여러 사람이 놀랐습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했지만 1년 전 사라졌던 안영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내 한숨 쉬며 근심하고 있던 김초 씨는 복잡한 심경으로 안영만을 지켜봤습니다. 안영만은 어사와 병사에게 인사한 후 활을 집어 관역을 겨냥했습니다. 안영만은 삽시간에 관역에 화살 5대를 박아 5중을 기록했고 나머지 2순도 관역 한복판을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그제야 김초 씨는
어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집으로 사람을 보내 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영만이 활쏘기를 마치자 어사가 김초씨를 불러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적당한 사윗감이 생겼으니 혼인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소? 예, 곧 택일하겠습니다. 모만 청입니다만 부디 미천한 놈의 올례식을 구경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김초씨는 진정 고마운 마음에 부탁했고 어사는 흔쾌히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술 석 잔을 먹고 가야겠구먼. 김초씨는 딸의 혼례식을 급하게 움직였고 어사는 즐거워하며 젊은 한 쌍의 앞날을 축복해 줬습니다. 이후 안영만은 묵과에 급제하여 나라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